네, 뭐 저희 개혁신당은 이제 내일 창당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호남향후회 총연합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결국 저희가 창당 이후에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의 문제들에 관심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그 호남 지역의 발전에 대해 가지고는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던 만큼 개혁신당이 창당한 이후에도 그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네. 개혁신당에서 호남 지지율이 원래 1%대에서 한 일주일 만에 10%대로 네. 올랐는데요. 네, 네. 언론에서는 민주당 지지세를 일부 가져간 것 같다 네. 이렇게 분석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개혁신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하는 노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가장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구가 강한 곳이 아마 광주 전라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치 개혁안과 그리고 호남 발전 정책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0% 가까운 지지율 상승이라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관련 질문인데, 예. 대한노인의 비판이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또 즉각 반응하신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정책을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발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기본 정책의 골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수도권 역세권 지역에만 제공되었던 교통복지 혜택을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금 지하철에만 편중된 혜택을 결국 마을버스와 일반 버스 그리고 택시까지 늘리겠다는 정책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 논리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지금까지의 그 무임승차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노인 인구가 약 2%에서 3% 남짓이었을 때 설계된 정책이고, 지금은 그게 지역에 따라서 20%대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정책의 재설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다른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논의한다고 하면은 개혁신당이 응하겠으나, 단순히 관성에 따라서 비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천하람 위원장, 그다음에 김철근 사무총장님, 원정우 전 의원님 모두 호남 인사들 다 많이 합류하셨는데, 예. 천하람 위원장 순천 출마하겠다고 하신 천하람 위원장 제외하고 또 호남에서 지역 인사로 출마시키실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신지 이런 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도당 창당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주 지역에서도 지금 출마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천하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남 동부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호남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개혁신당 참가자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 한동훈 위원장께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떤 성역을 쌓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여사님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이 입장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사건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까지 당신께서 수사하셨던 사건의 피의자들의 영상이라고 했다면은 그것이 그런 정도의 평가에 그쳤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의상실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고도 최순실 씨에 대해 가지고 안타까운 감정 정도만 들었을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 결국 성역 없는 수사를 내세우며 지금의 위치에 올라온 윤석열 한동훈 조가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성역을 두는 것은 자기 부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그 언론에서 공천이 떨어져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출마했다, 개혁신당이나 제3지대로 안 온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희 개혁신당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저희와 상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2008년도 총선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는 친박계에 대한 학살 공천이 있었을 때 일부는 친박 연대에 합류하는 것을 선택했고 일부는 친박 무소속 연대를 통해서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개인의 자유이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개혁신당에 아주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까지 확인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최순모 총회장님,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내시고 또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취임하신 뒤로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거 제가 항상 응원하고 또 항상 감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호남 향후에 우리 총연합회 갔을 때 제가 너무 열화와 같은 그런 성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정치 행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대표자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에게 호남은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TK 출신이기 때문에 어쩌면 호남을 경험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라면은 호남에 방문했던 기억이라는 것이 과거에 무주 리조트 가본 기억 정도 밖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성도 이제 저희가 광주 이씨가 보성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정치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이제 지역에 국한해서 한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정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최순모 총회장님이 이 호남 향후의 활동을 시작하신 게 만약 그 지역 간의 어떤 차별이나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문화 때문에 아까 시작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의무감과 또 호기심 때문에 이끌려서 저는 많이 관심을 또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광을 하러 만약에 호남에 다녔다고 한다면은 제가 다른 것들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를 하면서 관광지가 아닌 곳을 또 많이 또 가보게 되다 보니까 호남에 대해서 색다른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선거 과정 중에서 흑산도도 방문했습니다. 사실 흑산도라는 곳이 쾌속선을 타고 3시간씩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방문하기 어려운 곳이고 또 딱히 우리가 흑산도에 가보면 할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관광하면 또 가기 어려운 곳이기도 한데 갔더니만 우선 처음 느껴졌던 것은 뭐냐면은 그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흑산도 공항과 울릉도 공항을 짓겠다고 시작해서 시작된 공항 사업이었는데 아직까지도 흑산도 공항은 진 적이 없고 울릉도 공항은 이제 곧 완성이 됩니다. 이런 격차가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제가 또 천하람 위원장 순천 활동하지만은 순천에서 작년에 4개월 동안 살다 보니까 왜 비슷한 거리인데 순천까지는 교통이 더 불편하고 대구보다 교통이 더 불편하고 KTX도 오래 걸리는 걸까? 왜 또 이게 수서까지 가는 SRT는 투입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던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겠죠. 광주 공항도 이전하자는 얘기가 있고 대구 공항도 이전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대구 공항은 이전이 확정되어 가지고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는데 약속되었던 광주 공항 이전은 늦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작년에 또 왜 새만금에서 잼버리 행사가 대통령께서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셨던 것이 나중에 가서 날씨 때문에 잘못되니까 왜 전라북도의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지점이 보이는 것이 바로 정치인으로서 호남을 바라보는 그런 복잡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호남을 바라보면서 또 호남 향후에서 많은 걸 소통하고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호남의 다음 세대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에 갔을 때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이 항상 5.18 정신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 정치행보를 국한했다면은 이건 사실 민주당도 그리고 뭐 보수정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서 매번 지역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소비될까 하는 고민만 했기 때문에 저는 호남 지역의 발전이 더디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정치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호남의 문제를
어쩌면 호남 사람보다도 더 깊게 고민해가지고 대안을 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뭐 무등일보부터 해서 뭐 다 이렇게 언론인들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하는데요. 제가 그냥 질문은 간단했어요. 개혁신당은 호남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하는데 제가 말이 끊어지지 않고 40분 동안 주룩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랐던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보면 무등산 가면은 정상이 이제 조금씩 더 개방돼가지고 군부대 있는 게 이제 조금씩 열려가지고 정상을 이제 가볼 수 있게 되는데 옆에다 펜스 쳐놓고 갈 수는 있는데 이런데 바로 향후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광주에 가보면요. 무등산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환경단체는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이렇게 대립을 합니다. 근데 저는 서울에 살아보신 향후분들이라 그러면은 조금 색다른 안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남산 가보면은 남산까지 올라가는데 옆에 전기버스로 올라갈 수 있게 해가지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무등산도 가보면은 지금 정상은 개방됐지만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원래 군부대에 물자 나르기 위해 가지고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에 누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전기버스 같은 거로 환경 오염 없이 무등산 정당을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사실 광주 같은 도시 150만 인구 도시 옆에 그렇게 1000m 넘는 산이 있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들도 지금까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등산에서 광주를 내려다보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분도 있고 타 지역에서 광주 방문하신 분들도 꼭 보고 싶은 광경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제가 막 열거하니까 그 언론인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광주의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이런 거 갖고 다투지 않았던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서울에 살았던 사람인데 광주 가니까 이게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항상 케이블카가 환경 파괴냐 아닐 만큼 싸웠는데 지금 이미 도로가 있고 전기버스는 잘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더 편하게. 돈도 얼마 안 듭니다. 저는 향후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만큼 고향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보태는 과정에 개혁신당도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 저는 제가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순천에서 4개월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제가 매년 10만원씩 순천에 내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10만원씩 내니까 또 3만원 상품권 보내주고 전 또 순천에 또 물건 사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단언코 약속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예, 앞으로 적어도 호남의 한 개 지역이랑은 결연을 맺어가지고 매년 평생 10만원씩은 고향사랑 기부제 하도록 제가 오늘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개혁신당에서는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뭐 다른 지역들 뭐 경상도나 충청도에서 저희가 관심 갖고 당연히 그런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은 적어도 이 호남에 대해서는 한 지역씩 관심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작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보탤 수 있는 것들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제가 또 호남향후의 이 총연합회 와가지고 제가 인사드릴 때는 당당하게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앞으로 호남향후회의 발전과 그리고 호남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 개혁신당을 대표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희 개혁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하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현직 전남 도민이고 순천 시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향후에 가입 자격은 그래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고향은 대구입니다. 근데 2020년부터
제가 순천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최수모 총회장님께서 각별하게 또 저를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천 시민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제가 처음에 순천 내려갔을 때 저희 아들이 4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많이 커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이 이제 올라갑니다. 저희 아들이 기억하는 고향은 사실 순천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향이 아닌 만큼 더더욱이나 제 아들의 사실상 고향인 순천과 우리 전남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2가지 정도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희 지금 신당 움직임들과 관련해서도 통합과 연대의 논의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최수모 총회장님과 우리 이영호 회장님 또 이광호 회장님께서 아주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통합을 이뤄내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또 저희가 오늘 배워가기를 또 부탁드리고 많은 지혜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번째는 이게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서울 중심이고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내놓는 정책들이 약간의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지하철 이제 우리 고령자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다짜고짜 이걸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지역별 격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호남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광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하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순천을 포함한 전남, 전북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해야 되는 시기에 낙후된 지역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역별 불균형은 없애고 모든 어느 곳에 사시든지 간에 월 1만 원의 교통카드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게 다 쓰신 이후에도 청소년 요금으로 할인 혜택을 드려서 저희 순천에 계시는 저희 장인 장모님도 그 혜택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희의 어떤 이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이게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에 그런 조치다. 그런 부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우리 향후에도 잘 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저희가 잘 지키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대학교나 전북대학교, 또 우리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가 더 좋은 역량을 정말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개혁신당도 꾸준히 신경 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저희 순천도 그나마 낫습니다만은 승주군이었던 지역 같은 데들은 인구 유출 또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저희가 지역의 교육 환경을 더 개선해서 아주 뛰어난 기숙학교 같은 거 만들어서 지역의 인재들 지키고 키우고 하는 거에 저희가 그 누구보다 진심인 정당이니까 호남의 인재들을 지키고 키우는 그런 역할 저희가 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훈 아버님. 정치인 개혁신당의 허은하 창준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참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끈끈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거겠구나라는 것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정말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이 앞에 계신 회장님 세 분이 얼마나 맞장구를 잘 치시는지 이 회의 자체가 즐겁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그 기대감만큼 젊은 정치, 다른 정치, 그리고 겁내지 않는 정치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인 창준위원장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은 아니지만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기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뉴스에서 천하영인은 익숙하실 텐데 그 천하영인의 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실 입장할 때 꽃다발을 안 주시길래
아, 이거 큰일 났다. 저도 빨리 이거 호남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 꽃다발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농담을 드려봤고요. 어쨌든 아까 우리 소개해주신 우리 경기도 성남에서 우리 새마을금고도 잘 활성화되고 있고 또 성남 호남향후회가 우리 송은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간부들이 잘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 성남 시의원 출신이어서 열심히 이견 없이 잘 지원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김포중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성남 향후회를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돕겠다는 그렇습니다. 잘 돕겠습니다. 아, 저희 개혁신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신생 정당인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 정치권에서 5.18이나 광주의 정신을 폄훼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는데 저희 개혁신당은 호남 성대론만 얘기할 것이다. 이 약속만 드리면서 저희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아니 또 우리 이용 회장님이 또 저한테 또 완전 혼내실 것 같아서 우리 또 김철긴 사무처장님 같은 고향인지 몰랐어요. 아이고, 자 우리 김철근 사무처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와서 보니까 이 강서구의 또 회장님도 우리 저 서울시 감사분도 강서구고 제가 강서구에 살고 있고요. 예. 개혁신당의 호남에 대한 그 관계나 대우 대접 저를 보시면 알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1번으로 호남과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예. 함께 하실 분만 박수 좀 주세요. 하여튼 새롭게 하는 정치, 기존 정치하고는 좀 다른 정치 이런 걸 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지역에 대한 애착과 또 애정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그 마음을 우리 개혁신당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